경영자들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자본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돈으로 시간을 산다라는 철학이 있는데 투자자의 돈은 당연히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6명, 10명 이런 인원들로 2년을 개발하느냐 30명으로 6개월 만에 끝내느냐, 특히 이제 새로운 분야에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I와 자율군집 제어를 활용해서 드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파블로 항공의 의장 김영준입니다. 2018년도 8월에 처음 3명에서 창업을 하고 현재는 약 27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총 누적 투자 자금이 1,075억 정도. 국내에서는 최초로 100대 드론쇼라는 거를 시작을 해서 현재는 항공기 이제 외관 점검을 할 수 있는 인스펙션과 국방 쪽까지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 이제 어떤 군대를 갔다 올까 생각하던 과중에 가장 임팩트 있고 남들 안 했던 강화도 하고 스쿠바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군대가 사실 특전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특전사를 지원해서 군생활을 이제 5년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군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죠. 내륙 전술 훈련이라고 해서 훈련을 3주간 다 하고 다 지쳐 있을 때 일주일간 400km를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 18시간 정도 그냥 걷거든요. 밤새도록 걷고 아침에 동이 틀면 너무 졸린 거예요. 그냥 들 걷다가 논두렁에 그냥 빠지는 일도 있고.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인내와 한계를 끝에 왔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 나가서 못할 건 없다 라는 것들을 정말 많이 느꼈고 굉장히 열심히 군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4년도에 전역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DJ라고 하는 중국 회사가 레저용 드론을 선보이면서 민간인들이 한두 명씩 드론을 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다녔던 학교가 이제 항공 쪽 특화된 학교다 보니까 원래는 컴퓨터 정보학과였는데 항공 소프트웨어 공학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드론이라는 걸 처음 이제 시작을 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복학을 하고 나니까 1학년들이 공부를 사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26살인데 5년 동안 군생활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많이 굳어 있고, 그래서 내가 이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 싶어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드론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 드론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던 계기가 되었고요. 스타트업에서 다니면서 대학교 졸업을 30살에 이제 하게 됐는데 딱 그때 있었던 게 평창 올림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인텔이라는 회사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드론쇼를 딱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 세계가 놀랬죠. 1000대가 넘는 드론을 가지고 오륜기를 만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왜 굳이 해외의 기업이 한국에 와서 이런 걸 할까? 왜 한국은 이런 걸 못 할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내가 한번 드론쇼를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파블로 항공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고 드론쇼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드론쇼를 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왜냐면 드론을 사야 되고 그런 드론들이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다 보니까, 근데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던 와중에 친구 이제 아버지가 회사의 대표였는데 제가 이제 가서 PT를 했죠.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건데 2억을 빌려주시면 20% 정도를 지불을 드리겠다. 청년이 창업을 하는 거니 좀 좋은 일에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엔젤 투자로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렸죠. 대표님께서는 별다른 얘기보다 열심히 한번 해봐라. 다만 2억 갚는데 오래 걸리지 마라.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사실 그 2억이 없었으면 창업을 못했죠. 정말 엔젤 투자자로서 그냥 감사한 분입니다. 2억을 받고 나서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막 알아보던 도중에 라트비아에 드론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기업들을 몇 군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코이메일을 보냈죠. 우리가 이런 트레이닝이 있고 비용이 이만큼이고 너희가 20대를 사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주더라고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가보겠다. 같이 창업할 동료 2명이랑 라트비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을 받고 제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던 시스템과 통합시켜서 이것을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한국에서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 10월 달에 처음으로 35대를 청라 호수공원에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 공연을 하면서 굉장히 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비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한 2개월 동안 매일매일 그걸 가지고 밖에 나가 테스트도 하고 비행 시험도 하는데, 행사 전날까지도 두세 대가 막 돌면서 막 추락하고, 그래서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실제 리허설 할 때도 인천시 관계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거 안 되면 이제 파블로는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다. 각오는 하셔라. 진짜 우리 이미 라트비아 가서 돈도 쓸 만큼 써왔고 2,000명이 막 기대하고 있고 실패하면은 다 소문 날 거고 우리는 그냥 이제 끝났구나. 그냥 안 되면 그냥 접더라도 지금 열심히 해왔으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맡기자 라는 이런 마음으로 그냥 이륙 버튼 딱 눌렀는데 35대가 쫙
떴습니다. 거기서 일단은 희열이 한번 느껴졌고 단 한 대가 이상 없이 비행을 하고 착륙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막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때가 한국에서 첫 드론쇼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드론쇼를 시작하고 나서 전국에서 사실 지자체들이 우리도 드론쇼를 좀 해줘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이 이제 드론쇼라는 게 열풍이 되면서 경쟁사가 한 곳, 두 곳 생겨났죠. 저희가 이제 이때 무엇을 했냐면 드론의 불꽃쇼를 한번 해보자. 새롭게 또 저희가 기획을 했죠. 드론쇼는 다 라이트쇼였습니다. 드론 라이트쇼만 하던 것들도 신기했는데 불꽃쇼를 하다 보니까 와우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이걸 가지고 저희가 303대의 기아자동차 로고를 기네스북을 처음 세웠었고 511대를 가지고 두 번째 기네스북을 세웠었고 2024년도에 세 번째 기네스북을 세웠던, 결국에는 모든 창업자들은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내야 됩니다. 경쟁사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못하는 걸 새로 만들면서 리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경쟁사들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자본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돈으로 시간을 산다라는 철학이 있는데 투자자의 돈은 당연히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6명, 10명 이런 인원들로 2년을 개발하느냐 아니면 자본력을 넣어서 30명으로 6개월 만에 끝내느냐, 특히 이제 새로운 분야에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좀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여러 인프라를 통해서 투자를 받기 시작했고 8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1,000억이란 넘는 숫자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매력이라고 봅니다. 정말 어렵게 컸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은 다 이루어왔다. 특전사에서도 탑팀도 했었고 파병도 갔다 왔고 포기는 안 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되게 이력적인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투자도 결국에는 연애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능력이 있고 매력이 있어야 상대방도 저를 좋아할 수 있고 그리고 와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매력이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나만의 어떤 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드론쇼를 처음 시작하면서 비즈니스가 잘 되기도 했지만 여러 좀 의구심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드론쇼 비즈니스가 과연 어디까지 커질 수 있을까?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2018년도에 처음 창업했을 때는 높았던 숫자가 100대였습니다. 2019년, 20년, 21년 가면서 저희가 2025년도에는 2025대까지 계속 비즈니스를 업그레이드 해왔는데 드론쇼가 사실은 2, 3천 대가 넘어가게 되면 국내에서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이라던가 이런 게 안 나옵니다. 결국에는 드론쇼 비즈니스로 할 수 있는 매출에 대한 캐파가 그만큼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쇼 비즈니스를 하면서 배송과 UAM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배송과 UAM은 국가적으로 망이 설치가 돼야 좀 손쉽게 될 수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저희가 대기업처럼 체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스타트업으로서 빠르게 이윤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찾을 수밖에 없었고 당장 이윤을 벌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했던 게 국방과 인스펙션, 점검 쪽이었습니다. 인스펙션은 저희가 대한항공이랑 벌써 3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는 항공기가 600시간마다 지나면 경정비 체크라고 해서 항공기 이제 외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외관 점검을 사람이 8명에서 10명 정도가 한 8시간 정도를 가지고 사다리를 타고 대면을 보면서 외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드론 4대와 2명 정도가 30분 이내에 점검을 끝낼 수 있는, 그러면 코스트가 굉장히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인스펙션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저희가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방산 비즈니스 모델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드론이 없으면 전쟁이 안 될 정도에 대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군집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기존에 있던 드론 시스템에 군집을 넣어서 글로벌리 국방 쪽을 납품을 해보자 라고 했던 부분이 우리의 가장 첫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방산 쪽을 하면서 저희가 계속 듣는 질문이 뭐였냐면 대량 양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거는 한 달에 뭐 거의 10,000대 수준,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는 한 달에 한 수백 대 정도 수준의 개발밖에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되게 약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공장을 좀 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희가 공장을 그냥 사는 것보다 노하우가 있고 양산을 해봤고 또 자동화 라인을 설계할 수도 있고 이런 기업이 과연 어디 있을까라고 저희가 수기업을 찾다가 결국에는 저희가 43년 된 방산에서 저희가 인수를 했죠. 볼크란 회사를 인수합병하면서 저희가 이제 올해 5만 대, 내년 10만 대, 내후년에 20만 대까지 이 생산 캐파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산 체제가 갖춰지게 된다면 아마 국내에서는 가장 큰 양산 체제를 갖추게 될 거고 전 세계에서도 드론 제조 기업으로는 몇 개 안 되는 이런 기업으로 저희가 아마 거듭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3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좀 장애가 있다 보니까 동생을 위해서 어머니는 이제 병원에 이제 좀 계셨던 그런 적도 있었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혼자 스스로 크는 법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좀 혼자서 열심히 좀 살아서 저를 좀 보여줘야 부모님도 저를 좀 더 봐주시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아마 어렸을 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남들 앞에 서가지고 뭔가 조금 리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한테 좀 만족감을 많이 가져다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남들이 하지 않는 거, 좀 모험적인 거 이런 것들 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요. 저는 핸드폰에 연락처가 10,000명이 넘게 있거든요. 그런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만큼 확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나에게 도움을 줄 확률이 높아지고 내가 도움을 드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인맥을 키우고 자기 사람을 키우면 결국에는 내가 필요할 때 연락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고 그 사람 만나해달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람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나가라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하나는 창업이 롱런으로 가야 되는 거지 쇼텀으로 끝나는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다고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절대 비즈니스는 빠르게 되는 게 없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은 천천히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것들이 가장 좀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